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추웠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는요, 우리 증권 전문가분들의 증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가장 핫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우리 전문가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증권 교육을 진행하는 건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저희와 고정해 주시면서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샵 3989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노란통 메신저에 별톡방 혹은 토겐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조기 총선을 통해 브렉시트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현재 영국의 집권당은 무슨 당일까요? 자, 1번 민주당, 2번 노동당, 3번 보수당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진보적인 거 빼고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청자 퀴즈였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시장의 맥 짚어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동결에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이 변동성이 자칫 높아질 수 있었던 시장에서 이 다행스럽게 FOMC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조건에 강한 인플레를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산타랠리까지 좀 기대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에 과연 좀 산타가 올지 안 올지 우리 이분께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김본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출연해 주셔서 김보스타님께서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상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사실 급등했거든요. 이 남은 이벤트들에 관련된 예상,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리뷰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제 제가 트럼프가 종목 네. 나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물 옵션 동시반기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상방이다. 네. 상방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경험적인 건데요. 대단히 경험적인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옵션 투자를 상당히 꽤 오래 했었는데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했는데 제가 1년 365일 내내 옵션 내내 아니겠죠. 각 월물 만기주에 네. 항상 옵션 풋옵션만 했었거든요. 풋옵션 매수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유일하게 콜옵션 건들 때가 딱 12월입니다. 항상 확률적으로 상방이 나와요. 12월은. 그런가요? 네. 이제 확률적으로 상방 나오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배당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오늘 교육 자료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이벤트 예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벤트 오늘 지금쯤 이제 영국
국민들은 일어나서 이제 투표하러 가고 있겠죠. 지금. 네. 예, 지금 투표 진행하고 있을 텐데 영국에 조기 총선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적당히 한 곳에서 원사이드하게 이제 총선에서 네. 이겨서 의회를 장악하면은 의외로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좀 악재다. 근데 악재인데 뭐 이 악재들은 대부분이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브렉시트 때문에 처음에 예전에 브렉시트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급락했던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네.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산타가 올 것이냐? 네,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올 겁니다. 네. 와서 선물을 하나씩 드릴 텐데 굴뚝을 이제 좋은 걸 해놔야 되겠죠. 네.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굴뚝을 이상한 굴뚝을 하면 산타가 못 들어가요 안으로.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굴뚝을 어떤 게 좋은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말 배당이고 그다음 윈도우 드레싱 2019년 윈도우 드레싱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순매수가 기간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오늘 네. 그 포인트가 나온 게 뭐냐면 오늘 그 기간에 대량 순매수, 현물 순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4210님께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주셨네요. 매수가 25,500원, 비중 10%입니다. 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가장 좀 유명한 놀자 종목 아니겠습니까? 파라다이스. 예, 네, 여기에 뭐 대해서는 좀 놀자죠.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25,500원이시면 매수가가 네. 25,500원이면은 차트상으로는 한 요 정도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라다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25,500원이면 딱 걸리는 자리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안타까운 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리가 다 걸리는 자리들에서만 매수하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는데. 근데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중기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 파라다이스가 원래 배당을 좀 주는 종목인데 이번 원래 이제 카지노 관련 중에는 많이 주진 않아요. 많이 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주는 편이긴 한데 배당 이슈는 일단 차치하고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 이슈가 좀 이제 중국이 좀 더 현재 우리나라가 좀 친해지고 싶어 하니까 네네. 이러면서 배터리도 좀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풀어줄 수 있고 중국에서도 다른 컨텐츠 엔터 쪽으로 보면은 한국인 연예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인바운드 수요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실적을 보시면요. 지난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서프라이즈, 완전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 실적인데요. 1분기 때 적자, 2분기 때 흑자 전환, 3분기 때는 완전 서프라이즈. 10배 넘게 나왔잖아요. 전년도 분기 1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분기 실적이 411억이면 지금 한 해 실적 분기 두 개만 합치면 한 해 실적 넘어가요. 네네. 이게 2014년 실적이 최고였었는데 2014년도는 가볍게 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현재 여기에서 두 배를 가야 맞습니다. 원래 두 배를 가야 맞거든요. 두 배를 가야 맞는데 왜냐면 월봉으로 보시면 이때가 최고점인데 이때가 4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두 배잖아요, 두 배. 근데 두 배까지 간다. 저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주가 상승은 우리가 한 26,000원까지 한번 봐보자. 26,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10%잖아요. 저는 추가 매수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추가 매수 하셔서 비중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730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셀트리온 매수가 194,500원, 비중 30%입니다. 이 손절가를 얼마에 잡아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오늘 셀트리온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3% 넘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손절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셀트리온 사실 옛날에 비하면 뭐 3% 오르면 뭐 가볍게 오른 건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고 실적은 점점 늘어나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고 있잖아요. 네. 좀 밀렸어요. 영업이 좀 밀리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 레미시마 SC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라인업이 다양해지니까 바이오시밀러, 네. 복제약 같은 경우가 다양해지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좀 힘들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네. 원래 본약, 특허약 같은 경우를 상당히 저가에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셀트리온은 사실 가격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보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규모 경제에서는 앞서니까 이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만 4,500원이잖아요. 손절가를 얼마에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손절가를 뭐 최대 좀 너무 깊게 잡으면 이제 손절을 너무 심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라인 정도 해가지고 손절가를 16만 원 정도 손절가를 네.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셀트리온도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셀트리온을 좀 사줘야 되니까 셀트리온도 그러면은 저는 셀트리온도 반등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꼭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도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네. 매수가에 오시면 비중이 30%니까 비중 30%, 셀트리온의 30%는 약간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최대 20%까지만 끌고 매수가 쪽까지만 끌고 가자. 저는 거기서 나와서 다른 바이오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589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MC넥스 이 매수가 27,351원, 비중 20%입니다. 이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했네요. 오늘 MC넥스 장 초반에 7%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MC넥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 뭐 MC넥스 네. 카메라 모듈 대장주입니다. 이제 이 MC넥스가 전 대장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MC넥스를 가격대가 27,351원. 네. 아우,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네요. 추가 매수 많이 하셨나 본데. 근데 비중은 20%면 상당히 비중도 잘 채우셨고 제가 봤을 때는 MC넥스는 계속 끌고 가는데 여기서 목표가를 얼마를 산정하느냐를 보려면 사실 이게 신고가거든요. 네. 올봉 차트인데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인 종목은 목표가를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 제가 이제 목표가를 두 가지 종류로 잡아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가치평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치평가적으로. 네. MC넥스 같은 경우가 내년, 지금 사실 올해가 작년 이익에 지금 현재 2배 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19년 한 1,000억대 영업이익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은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올 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00억대 이 정도 나오고 1,500억대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1,500억대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뭐 경상비 좀 더 빼고 뭐 한다고 치면 1,200~300억 정도 된다고 치거든요. 그럼 1,200~300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MC넥스의 시총이 6,190억. 저평가예요. 네. 예. MC넥스 한 이렇게 해서 한 6년만 하잖아요. MC넥스 같은 회사 또 하나 또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PR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땐 PR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최소 MC넥스는 1조는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총 1조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그러면 5만 원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네네. 5만 원까지 본다. 뭐 빠르게 뭐 5만 원까지. 두 배는 더 근데 뛰겠다는 중요한 건 말이네요. 네. 기존의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아. 그 카메라 모듈이 지금은 엄청나게 집중돼서 스마트폰 쪽으로 엄청 막 이렇게 몰려 있지만 네네. 이게 또 공급가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가치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만 오, 보라고 네.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치평가적 플러스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더해서 보자면 이런 종목은 이평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이평선. 이평선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평선이 제가 지워놨는데 5일 이평선 깨질 때 아, 이럴 때 5일 이평선 가파르게 5일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그럼 5일 이평선 깨질 때 그때 보시면 깔끔하지 않나. 그러면 5일 이평선이 종가로 무너지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종료하시면 되시고 내가 만약에 중기 스윙으로 좀 보고 있었다. 네. 그러면 22평선 깨질 때 빠진다. 빠져나온다. 이평선 중심으로. 네, 이평선으로 대응하시면 그냥 정말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네. 가장 쉬운 게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